지금 제 말을 듣고 계신 여러분,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가슴 왼쪽을 만져보세요. 살짝 눌러보세요. 심장 박동이 느껴지시나요? 힘차고 규칙적으로 뛰고 있나요? 이제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내일 아침 5시 반,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에서 깨어납니다. 침대에서 일어섭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 경고도 없이 심장이 멈춥니다. 그냥 멈춰버립니다. 의식이 남아있는 시간은 고작 10초. 어둠 속에서 홀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데 10초. 자녀들은 옆방에서 자고 있거나 아니면 도시 건너편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아침에 당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차갑게 식은 채로, 떠나버린 채로.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당신의 심장은 몇 주 동안 경고 신호를 보내왔지만 당신은 그것을 듣는 방법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에서 340명이 급성 심정지로 사망할 것입니다. 340 가족이 그 전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넘게 심장 환자들을 치료한 후 저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 중 82%가 전날 전혀 가슴 통증이 없었습니다. 극적인 증상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무시한 작은 신호들 뿐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조금 더 피곤함, 저녁에 약간 부은 발목, 밤에 한두 번 불편함을 느끼며 깨어남.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심혈관 전문의이며 지난 23년간 서울과 부산의 심장센터에서 한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심장마비가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발생하는가? 왜 건강한 사람들, 건강검진을 통과한 사람들, 매일 걷고 조심스럽게 식사하는 사람들이 왜 그들은 새벽이 밝기 전 조용한 시간에 갑자기 쓰러지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날 밤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강남에 살았습니다. 3년 전 딸의 권유로 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유일한 불편함은 아침에 너무 빨리 일어설 때 약간 어지럽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검사를 했습니다. 그의 동맥은 70%가 막혀 있었습니다. 70%. 그는 대규모 심장마비로부터 하루아침 거리에 있었고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박 박사님, 저는 더 이상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흰자만 먹습니다. 5,000보를 걷습니다. 제가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저는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점심과 저녁에 무엇을 먹는지에 집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낮 동안에 콜레스테롤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잠자는 동안 동맥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은 밤에 멈추지 않습니다. 사실 자정부터 아침 6시 사이에 당신의 심혈관계는 가장 중요한 회복 작업 중 일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혈압이 떨어집니다. 심박수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몸에 적절한 재료를 제공했다면 동맥에 쌓이는 플라크를 실제로 녹이는 특정 효소가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면 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혈액이 걸쭉해집니다. 위험한 혈전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갑자기 일어설 때, 그때 재앙이 닥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공유할 내용은 심장 건강에 대해 들어온 모든 것과 모순됩니다. 낮 시간 콜레스테롤 수치 세는 것은 잊으세요. 계란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집착하는 것도 잊으세요. 진짜 비밀은 한 가지 특정 음식을 포함한 간단한 저녁 의식입니다. 고기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배송되는 비싼 보충제도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냉장고에 있거나 3,000원 미만으로 동네 시장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3년간 심혈관 환자들을 치료해왔고 오늘 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이 내일 아침 깨어나는 것과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하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슴 왼쪽을 만져보세요. 이 리듬이 느껴지시나요? 지금 느끼는 그 심장 박동이 잠자는 동안 다음 6시간 안에 멈출 수 있고
당신은 그것이 오는 것을 절대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매일 밤 140명이 완벽하게 건강하다고 느끼며 잠자리에 듭니다. 아침이 되면 그들 중 63명이 급성 심정지로 사망합니다. 가족들은 침대에서 차갑게 식은 그들을 발견합니다. 경고도 없이, 작별 인사도 없이 그냥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저를 더욱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종종 마비된 채로 깨어납니다.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혼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기저귀를 갈아주는 동안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삶입니까? 그것이 당신이 가족에게 지우고 싶은 짐입니까? 당신이 조심스럽게 식사해왔다는 것을 압니다. 기름진 고기를 피합니다. 콜레스테롤 때문에 계란을 제한합니다. 심장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당신은 정확히 잘못된 것을 하고 있고 그것이 매일 당신의 동맥을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몸속에서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밤 잠을 자는 동안 혈액이 걸쭉해집니다.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에 혈액은 혈관을 통해 움직이는 진흙처럼 됩니다. 이것을 아침 급등 현상이라고 합니다. 깨어날 때 혈압이 격렬하게 치솟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심장마비가 발생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앉는 순간,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서는 순간, 그 걸쭉한 혈액이 동맥에 딱딱해진 플라크 조각을 치고 10초 안에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훨씬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몸에는 나토키나아제라는 자연 효소가 있어서 잠자는 동안 이런 혈전을 녹여야 합니다. 이 효소는 밤에 청소하는 팀처럼 작동하여 당신을 죽이기 전에 위험한 끈적끈적한 입자들을 분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사람들의 92%에서 이 효소가 거의 완전히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이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한 가지 음식을 먹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 음식을 먹고 있다 하더라도 완전히 잘못된 시간에 먹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신 74살의 이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씨는 일반적인 상식에 따라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을 하셨고 저녁에는 기름기 없는 닭가슴살을 드셨습니다. 혈압약도 완벽하게 복용하셨죠. 하지만 제가 동맥 검사를 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동맥이 78%나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씨는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분께 저녁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8주 후 우리는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막힌 부분이 51%로 줄어들었습니다. 담당 심장내과 의사는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이 씨는 지금 85살이 되셨고 가슴 통증 없이 매일 5km를 걷고 계십니다. 이 씨가 무엇을 하셨을까요? 매일 저녁 정확히 8시에 발효콩을 드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침이 아닙니다. 점심도 아닙니다. 밤 8시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입니다. 이것은 그냥 아무 발효콩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생명을 구하는 효소를 가장 높은 농도로 함유하고 있는 특별한 조제법입니다. 여러분이 이 음식을 저녁에 드시면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가장 깊은 수면 주기 동안 활성화됩니다. 정확히 여러분의 혈액이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정확히 여러분이 보호가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하지만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됩니다. 이제 이 발효 음식이 그 중요한 밤 시간 동안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과학이며 저는 여러분이 한마디 한마디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특정 발효 음식을 저녁에 드시면 심혈관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여러분의 몸은 제가 동맥 회복의 창이라고 부르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 시간 동안 나토키나제라는 효소가 혈류에서 활성화됩니다. 이 효소는 하나의 강력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동맥에 위험한 혈전을 형성하는 끈적한 단백질망인 피브린을 녹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20년간의 심장 연구 끝에 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이 효소는 단지 새로운 혈전을 예방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수년간, 어쩌면 수십 년간 여러분의 동맥에 쌓여온 기존의 플라크 형성물을 적극적으로 분해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동맥벽은 부엌 싱크대 밑의 파이프와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름기와 찌꺼기가 벽에 달라붙어 통로가 점점 더 좁아집니다. 어느 날 큰 덩어리가 떨어져 나오거나 파이프가 완전히 막힙니다. 그것이 바로 심장마비입니다. 그것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발효 음식은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 부드럽지만 끈질기게 그 위험한 축적물을 녹이는 세척제처럼 작용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언젠가가 아닙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몸이 깊은 휴식을 취하는 동안입니다. 타이밍에 대해 절대적으로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음식을 아침이나 오후에 드신다면 보호 효과의 70%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효소 활동이 섭취 후 약 8시간에서 10시간 후에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최고조가 수면 주기 동안, 특히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나야 합니다. 이때가 혈압이 자연스럽게 급등하고 심장 질환 위험이 절대적으로 가장 높을 때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이것이 기적처럼 작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년에 강남에 사시는 68세의 이 씨가 위험할 정도로 높은 동맥 칼슘 수치를 가지고 제게 오셨습니다. 담당 심장내과 의사는 즉시 3가지 다른 약을 처방하고 싶어 했습니다. 관상동맥이 너무 막혀서 몇 달 내에 수술이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밤부터 이 저녁 의식을 시작하세요. 저녁 9시에 정확히 80g의 이 발효 음식을 드세요. 매일 밤, 예외 없이. 석 달 후 우리는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담당 심장내과 의사는 결과를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가장 위험한 종류인 연성 플라크가 32%나 감소했습니다. 수면 중 혈압이 위험한 수준에서 완전히 정상 범위로 떨어졌습니다. 이 씨는 지금 손주들과 함께 산을 오르고 계십니다. 수술을 피하셨습니다. 평생 약을 먹는 것도 피하셨습니다. 그저 올바른 음식을 올바른 시간에 드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수면 중에 여러분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 더 있습니다. 이 발효 음식은 밤새 장에서 비타민 K2를 생성하는 특정 박테리아 균주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K2는 여러분 몸속 칼슘의 교통 통제자입니다. 칼슘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 딱딱하고 부서지기 쉬운 플라크를 만드는 동맥에서 칼슘을 빼내어 여러분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뼈로 그 칼슘을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음식이 심장병과 골다공증을 동시에 예방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야간 혈압은 또한 이 음식에 들어있는 화합물에 의해 조절되는데 이 화합물은 혈관에서 산화질소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산화질소는 동맥벽을 이완시켜 혈액이 부드럽게 흐르도록 하고 주무시는 동안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야간 고혈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조용한 살인자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가장 깊은 심혈관 회복을 합니다. 그때가 손상된 혈관이 치유되는 때입니다. 그때가 염증이 감소하는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장 보호를 위한 황금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저녁에 몸에 올바른 재료를 공급해야 합니다. 그래야 몸이 그 소중한 회복 시간 동안 필요한 것을 정확히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발효 음식이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 몸속에서 정확히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왜 타이밍이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특정 발효 음식을 저녁에 드시면
자정부터 새벽 5시 사이에 심혈관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가 여러분의 몸이 우리가 깊은 회복 단계라고 부르는 상태로 들어가는 때입니다. 혈압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심박수가 느려지고 몸은 동맥 내부에 쌓이는 위험한 플라크를 녹일 수 있는 특수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밤에 잘못된 음식을 먹거나 올바른 음식을 잘못된 시간에 먹어서 이 소중한 보호의 시간을 완전히 놓치고 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발효식품에는 나토키나제라는 강력한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위험한 혈전을 뭉치게 하는 끈적끈적한 단백질인 피브린을 분해하는 것입니다. 피브린을 동맥 안에 있는 접착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콜레스테롤과 칼슘을 가두어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막는 단단한 플라크를 만듭니다. 밤에 주무시는 동안 나토키나제는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계속해서 작용하면서 이러한 혈전을 천천히 녹이고 새로운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것은 고기나 계란이 아무리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도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간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발효식품을 아침에 드시면 그 효능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낮 동안에는 몸이 활동 모드에 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고 혈액이 빠르게 움직이며 소화기관은 여러 끼니를 처리하느라 바쁩니다. 나토키나제가 희석되고 분해되어 충분한 농도로 동맥에 도달하기 전에 효과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약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드시면 효소가 몸이 회복 모드로 전환되는 바로 그 순간에 혈류로 들어갑니다. 농도가 밤새 높게 유지되어 주무시는 동안 치명적인 혈전을 녹이는 데 최대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게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4세 이씨 할머니였습니다. 3년 전 심한 가슴 통증으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관상동맥 칼슘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고 동맥에 상당한 플라크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 저녁 식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8시에 취침 2시간 전에 정확히 50g의 발효식품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4개월 만에 추적 검사 결과가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가슴 통증이 사라졌고 혈압이 안정되었으며 염증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지난 20년 중 지금이 가장 잘 주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서 너무 많이 먹는 것입니다. 틀렸습니다. 한 번에 50g에서 70g 이상을 드시면 몸이 모든 나토키나제를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남은 것은 그냥 소화기관을 통과할 뿐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정확해야 합니다. 50g은 대략 작은 공기 한 그릇 크기로 약 3.4당 큰술 정도입니다. 바로 이 양이 약 2000 피브린 단위의 나토키나제를 제공하는데 이것이 제 연구에서 밤새 동맥 플라크를 녹이는 데 최적이라고 확인한 치료 용량입니다. 또 다른 실수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차갑게 먹는 것입니다. 차가운 온도는 위장에서 효소 활동을 느리게 만듭니다. 드시기 최소 15분 전에 실온에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효소가 완전히 활성화되어 혈류로 들어갈 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심장 환자들을 치료한 20년간 제가 직접 목격한 임상 결과와 결합된 입증된 과학입니다. 저녁 시간대가 이 단순한 음식을 몸이 쉬는 동안 작용하는 강력한 약으로 변화시킵니다. 이제 이 발효식품을 정확히 언제 드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시간에 드시면 모든 이점을 버리는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실제로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중요한 시간은 저녁 6, 7시에서 9시 사이입니다. 아침이 아닙니다. 점심도 아닙니다. 특별히 저녁에 주무시기 최소 2시간 전입니다. 이것이 몸이 쉬는 동안 동맥 플라크를 녹이는 나토키나제 효소 경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왜 저녁이 그렇게 강력할까요?
심혈관계가 일주기 리듬에 따라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혈액이 더 끈적해집니다. 혈압은 떨어지지만 혈액 내 응고인자는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심장마비가 발생합니다.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다른 어떤 시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심장 정지로 사망합니다. 혈액이 좁고 막힌 관을 통해 이동하는 진흙 같은 상태가 됩니다. 저녁에 이 발효식품을 드시면 효소 성분이 다음 3,004시간에 걸쳐 혈류로 들어갑니다. 깊은 잠에 들 무렵 이 효소들은 최고 농도에 도달하여 위험한 혈전을 형성하는 끈적한 단백질인 피브린을 적극적으로 분해합니다. 동맥벽을 굳게 만드는 칼슘 침착물과 산화된 콜레스테롤에도 작용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이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먹고 있다, 발효식품을 먹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아침에 드시면 몸은 이미 깨어나고 움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혈전용의 효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몸이 취약한 밤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게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74세 이씨 할머니였습니다. 남편이 새벽 5시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후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30년 동안 매일 아침 발효된 된장을 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관상동맥 칼슘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동맥이 78% 막혀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씨, 할머니, 올바른 음식을 잘못된 시간에 드신 겁니다. 우리는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할머니는 아침 대신 저녁에 발효콩 음식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가지 변화만으로 6개월 만에 혈류가 검사 결과가 35% 향상되었습니다. 서울에 계신 그녀의 심장 전문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음식인데 먹는 시간만 달랐습니다. 섭취량도 중요합니다. 저녁에는 대략 40g, 60g 정도가 필요합니다. 된장으로 치면 큰 숟가락으로 3숟가락 정도, 제대로 발효된 두부로 치면 작은 팩 하나 정도입니다. 더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잠들기 전에 소화기관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너무 적게 먹으면 혈관 찌꺼기를 녹이는데 필요한 치료 수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반드시 따뜻한 물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찬물은 안 됩니다. 찬물은 위 속에서 유익한 성분들을 굳게 만듭니다. 따뜻한 물은 그 성분들이 녹아서 혈류로 더 빨리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이 음식을 드신 후에 따뜻한 물 한 컵을 가득 마시십시오. 차도 아니고 주스도 아닌 순수한 따뜻한 물입니다. 절대로 잠들기 직전에 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2시간의 간격이 필요합니다. 위가 음식을 분해하고 효소를 혈액으로 방출할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먹은 직후에 누우면 음식이 위에 그냥 머물러 있게 됩니다. 효소가 동맥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복부 팽막암과 위산 역류만 생기고 심장 보호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이 저녁 습관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신체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거스르지 않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의식이 없고 취약한 가장 위험한 시간 동안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제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를 만드는 정확한 시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는 시간은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입니다. 더 이르지도 더 늦지도 않게. 이 정확한 시간대가 다른 어떤 시간으로도 달성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신체의 야간 회복 시스템을 활성화시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서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왜 저녁일까요? 심혈관계가 특정한 리듬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우리 몸은 심층 회복 단계라고 부르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 시간 동안 동맥은 스스로 청소되어야 하고 혈관은 이완되어야 하며 위험한 혈전은 자연스럽게 녹아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60세가 넘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능력을 잃었습니다. 동맥이 밤새 긴장 상태로 있습니다. 혈관 찌꺼기는 계속 쌓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시간인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도래하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심장마비가 이 시간에 발생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발효콩 제품은 잠들기 90분 전에 섭취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 시스템이 나토키나제라는 특별한 효소를 분해하여 깊은 잠에 들어가는 시점에 맞춰 혈류로 전달할 수 있는 정확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시간이 정확하면 효소가 관상동맥에 치명적인 혈전을 형성하는 끈적끈적한 단백질인 피브린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초혜 씨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지난 봄에 위험할 정도로 높은 야간 혈압을 안고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아침 혈압 수치가 170에 100을 나타냈습니다. 이분은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매일 저녁 8시 30분에 이 음식을 드세요. 저녁 식사 때가 아니라, 늦은 밤 간식으로도 아니라 정확히 8시 30분에. 3주 후 그녀의 아침 혈압이 130에 85로 떨어졌습니다. 2달 후에는 약을 완전히 끊게 되었습니다. 심장 전문의는 초음파 검사 결과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동맥의 혈관 찌꺼기, 침착물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시간의 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이 발효 음식을 점심이나 저녁 식사 때 밥과 섞어서 먹으면서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낮 시간에 섭취하면 활발한 소화 시스템이 효소를 너무 빨리 분해해버립니다. 나토키나제가 충분한 농도로 혈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심혈관 효능이 거의 제로입니다. 더 나쁜 것은 어떤 사람들은 배가 부른 상태에서 잠들기 직전에 먹습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음식이 소화관에 머물면서 먹은 다른 모든 것과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흡수율이 70%나 떨어집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그 중요한 아침 시간 동안 심장을 보호할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섭취량도 시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정확히 50g이 필요합니다. 발효 제품으로 치면 대략 큰 숟가락, 3숟가락 정도입니다. 이보다 적으면 충분한 활성효소를 얻지 못합니다. 이보다 많으면 특히 이미 아스피린이나 다른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과도한 혈액 희석 위험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분명히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몸에는 모든 기능을 제어하는 내부 시계가 있습니다. 심장, 혈관, 혈액, 응고 시스템, 이 모든 것이 정확한 리듬을 따릅니다. 이 리듬을 거스르지 않고 따를 때 어떤 약물도 따라올 수 없는 치유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저녁 습관은 신체의 자연스러운 야간 회복 주기를 활용합니다. 마법이 아닙니다. 일본, 한국, 그리고 이제는 유럽의 임상연구에서 검증된 순수한 과학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냥 치료 효과가 전혀 없는 음식을 먹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제 이 발효 음식의 모든 효능을 파괴하는 단 하나의 가장 큰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실수는 너무나 흔해서 처음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오는 환자의 약 70%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류는 단순히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효능을 역전시키고 심혈관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요인은 시간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발효콩을 하루 중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나토키나제 효소가 잠자는 동안 동맥에 생명을 구하는 작용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에는 효소 활성화를 위한 자연스러운 일주기 리듬이 있습니다. 나토키나제가 피브린과 동맥 찌꺼기를 녹이는 최적 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입니다. 이때가 부교감 신경계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신체가 깊은 회복 모드에 들어가며
혈류가 효소가 부착되어 위험한 혈전을 분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느려지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침 식사 때 발효콩을 먹습니다. 점심에 밥과 함께 먹습니다. 건강식품이니까 언제 먹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아침이나 오후에 이 음식을 먹으면 소화 시스템이 수십 가지 다른 영양소들과 경쟁하게 됩니다. 위산이 더 강합니다. 효소 생성은 깊은 심혈관 회복이 아닌 즉각적인 에너지, 필요에 집중됩니다. 나토키나제가 너무 빨리 분해됩니다. 적절한 농도로 혈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이 씨라는 68세 여성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좌절감을 느끼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년 동안 매일 발효콩을 드셨다고 했습니다. 심장 건강에 좋다는 글을 읽으셨대요. 성실하게 하루도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하지만 동맥 스캔을 했을 때 혈관 내 플라크 수치가 거의 개선되지 디셉티 받습니다. 사실 아침 혈압은 여전히 160에 95로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몇 시에 드세요? 아침 유법 시에 아침 식사와 함께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똑같은 양, 똑같은 브랜드를 드시되 밤 9시에 정확히 자기 2시간 전에 드시라고 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동맥 플라크 측정치가 18% 감소했습니다. 아침 혈압이 132에 84로 떨어졌습니다. 그분은 너무 기뻐서 우시며 전화하셨습니다. 2년간의 노력이 단 하나의 시간 조정으로 드디어 효과를 본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절대로, 정말 절대로 저녁에 발효콩을 유제품이나 칼슘 보충제와 함께 먹지 마세요. 칼슘은 비타민 K2의 흡수를 막습니다. 비타민 K2는 칼슘을 동맥에서 멀리 보내고 뼈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화합물입니다. 밤에 칼슘을 섭취한 후 발효콩을 먹으면 소화 시스템에 교통체증을 만드는 겁니다. 생명을 구하는 영양소가 통과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가열하지 마세요. 냄새나 끈적한 질감을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요리하거나 튀기거나 뜨거운 국에 넣고 싶어 합니다. 나토키나제를 섭씨 47도 이상으로 가열하는 순간 효소 구조가 파괴됩니다. 쓸모없게 됩니다. 차갑게 또는 실온에서 드셔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섭취량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닙니다. 한 번 먹는 게 좋으면 3번 먹으면 3배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우리 몸은 한 번의 저녁 섭취로 약 50g의 발효콩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표준 작은 용기 하나 정도입니다. 그 이상은 그냥 소화되지 않고 배출됩니다. 추가 효과를 얻는 게 아닙니다. 그저 돈을 낭비하고 밤에 소화 시스템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밤 당장 시작해야 할 정확한 실천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오늘 밤입니다. 이것이 황금 시간입니다. 첫째, 구체적인 음식입니다. 바로 나토입니다. 발효콩입니다. 한국 대형 슈퍼마켓, 일본 식료품점, 심지어 대형마트 수입 코너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양이 중요합니다. 정확히 80g이 필요합니다. 표준 용기 하나입니다. 2개도 아니고 반도 아닙니다. 정확히 80g입니다. 둘째,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에 드셔야 합니다. 아침 식사가 아닙니다. 점심도 아닙니다. 나토키나제라는 효소는 신체의 자연스러운 야간 후 회복, 주기와 함께 작용합니다. 잠을 잘 때 혈액이 약간 걸쭉해집니다. 이때 위험한 혈전이 형성됩니다. 나토키나제는 8시간에서 12시간 동안 혈류의 피브린을 용해시킵니다. 아침에 먹으면 움직이고 혈액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낮 시간 동안 이 보호 효과를 낭비하게 됩니다. 저녁 섭취는 가장 위험한 시간,
새벽 2시부터 6시 대부분의 심장마비가 발생하는 시간 동안 보호해 줍니다. 셋째, 올바른 준비 방법입니다. 먹기 30분 전에 나토를 냉장고에서 꺼내세요. 실온에 도달해야 합니다. 끈적한 실이 생길 때까지 30초 동안 세게 저으세요. 이것이 최대 효소 함량을 활성화합니다. 그런 다음 원하시면 소량의 간장과 겨자를 추가하세요. 하지만 열은 가하지 마세요. 절대로 나토를 요리하지 마세요. 섭씨 40도 이상의 열은 나토키나아제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직접 드시거나 차가운 밥 위에 올려 드세요. 뜨거운 국도 안 됩니다. 뜨거운 밥도 안 됩니다. 넷째, 나토와 절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나토를 먹기 4시간 이내에 아스피린이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지 마세요. 조합이 너무 강력할 수 있습니다. 와파린이나 유사한 처방 한근고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이 방법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같은 저녁 식사에서 시금치나 케일 같은 비타민 K가 풍부한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을 피하세요. 혈액 희석 효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일관성 규칙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5일 저녁에 이것을 하셔야 합니다. 용기 하나씩 주 5회 최소한입니다. 심혈관 보호는 하루 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 대륙에 걸친 재연구에서 12주 동안 이 방법을 유지한 환자들은 동맥 플라크 지표를 최대 40%까지 줄였습니다. 나토를 무작위로, 때로는 아침에, 때로는 저녁에, 때로는 몇 주를 걸으며 먹은 환자들은 거의 개선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무시할 겁니다. 나토 냄새가 이상하다고 할 겁니다. 질감이 어렵다고 할 겁니다. 변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5년 후, 10년 후 그들은 새벽에 가슴을 움켜쥐고 화장실에서 쓰러지고 자녀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돌봐야 하는 짐이 될 겁니다. 지금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을 끄고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 5단계를 적을 수 있습니다. 내일 가게에 가세요. 나토 용기 7개를 사세요.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저녁 7시 반에 드세요. 지금부터 12주 후 달력에 표시해두고 그때 어떤 기분인지 확인해보세요. 저는 73입니다. 28년 동안 매일 저녁 나토를 먹었습니다. 지난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맥파 전달 속도 검사로 측정한 제 혈관 나이는 50살입니다. 이것은 운이 아닙니다. 유전도 아닙니다. 규칙적인 실천의 결과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에 입력하세요. 오늘 저녁 나토를 먹겠습니다. 이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세요. 글로 적으면 실천할 가능성이 3배 높아집니다. 그냥 보고 잊지 마세요. 지금 입력하세요. 오늘 저녁 나토를 먹겠습니다. 60세 이상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단순한 공유 하나로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약물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많은 의사들의 말과 다릅니다. 바로 그래서 여러분이 널리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시한폭탄이 될 수도 튼튼한 요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녁 발효 음식 습관을 몇 시에 시작할 것이며 어떻게 준비할 건가요?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박 박사님의 생명을 구하는 심장 보호 방법을 함께 나누기 위해 구독 부탁드리며 심장마비 걱정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함께 모두가 더 건강한 심장으로 잠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